어떤 상품은 상위에 노출되고 어떤 상품은 10페이지에도 없는 상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지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관련된 상품 등록과 대응하는 방법들을 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그네 타는 영상, 카지노에서 돈 버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올리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올릴 때 고객들이 반응하는지, 또 어떤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조회를 하고 시청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스마트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유튜브 모두 알고리즘이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와 그 알고리즘이 알고 있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알고리즘을 100%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되고 떡상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는 본인이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2020년 1월 6일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물건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상품은 상위에 노출되고 어떤 상품은 10페이지에도 없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지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등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등록했습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상품명을 다르게 하는 경우,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 옵션을 넣는 경우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왜 거쳤냐고요? 어떤 게 상위 노출되는지, 어떤 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거치면서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위 노출되구나. 이렇게 내가 가격을 설정하니까 고객들이 많이 주문을 하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플랫폼들은 다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원하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상위 노출되고 더 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알고리즘은 계속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또는 3개월마다 그 알고리즘이 변경하게 되면 예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치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 네이버도 로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광고를 제외하고 상위 1, 2등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2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40개의 상품이 있는데 갑자기 1페이지 1등에 있는 상품이 40몇 등이 되면서 노출이 잘 안 되게 되고 노출이 잘 안 되면 유입이 안 되게 되고 유입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매출이 많게는 10분의 1 토막 그렇게 된 판매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직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상품을 똑같이 10개를 등록했다. 같은 상품을 10개를 등록하면 과연 네이버가 이걸 인지할지 신고를 받을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걸리면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잡아내구나.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치로 해야 되는데 너무 겁나서 무조건 네이버가 규정해준 정책대로만 하게 되면 배울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비슷한 컨텐츠였지만 조회수가 100이 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도 부끄럽지만 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도 늘지 않고 조회수가 늘지 않는데 지금은 조회수와 구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컨텐츠고 동일한 사람인데도 왜 조회수가 다르고 구독자가 달라질까요? 그거는 알고리즘의 비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배우는 경험을 가지고 알고리즘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배울 게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닭등을 추천합니다. 이 닭등이라는 것은 닥치고 등록한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상품을 1개, 10개, 100개, 500개 등록하면 어떻게든 노출이 잘 되고 또 유입이 되고 구매가 돼서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상품이 효자 상품으로 된다. 이런 내용인데 닭등을 하되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닭등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매뉴얼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유튜브 떡상하는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건 알고리즘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 경험으로만 알 뿐, 그 노하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상품을 등록할 때 그 상품이 네이버 1페이지 1등에 올릴 수 있는 판매자는 없습니다. 본인이 올린 상품이 때로는 1페이지 10번째 줄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5페이지 40번째 줄에 있을 수 있고 그때 상품마다 상품명마다 알고리즘의 가중치마다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셔서 본인만의 그 경험치를 가지면서 닥등을 하셔야 되는데 닥치고 등록을 한다고 무조건 판매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많은 판매자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빈틈을 찾고 하나하나 뭔가 변경해 가면서 이상적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등록한다고 판매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상품을 등록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상품을 등록할 때도 때로는 이 도매 사이트도 이용해보고 대표 이미지를 바꿔보고 상품명을 정말 소형 키워드 위주로도 만들어보고 가격을 비싸게도 싸게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반응 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같은 상품이고 상품명도 같고 상세 페이지도 같은데 가격을 다르겠어요. 하나는 10,000원, 하나는 20,000원. 근데 20,000원짜리가 주문이 들어온다.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저렴한 상품보다 비싼 상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렴한 상품보다는 조금은 가격대가 있는 상품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을 사고 싶은데 10,000원짜리 홍삼을 사서 드시고 싶으신가요? 50,000원짜리 홍삼을 사서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선물을 하든 본인이 먹으려고 하면 10,000원짜리 홍삼보다는 50,000원짜리 홍삼이 더 신뢰가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품이 싸다고 소비자들은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선이 있습니다. 손을 뻗었을 때 주문을 할 수 있는 최고대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력이 되고 경험이 돼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도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게 되죠.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신 것들은 정말 잘했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이 조금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이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 전환율이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안 된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다른 생각, 조금 다르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